저는 용남고등학교 교장 최연진입니다. 용남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그리고 경남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혹시 아시나요? 너무 시골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요즘 그래도 사천이 핫한 이유가 항공청,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곳이고 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이제 우리 학교 인근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는 뭐 그런 이제 도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그런 시골입니다. 사업 우리 용남 중학교 미래교육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옥동초등학교 사례랑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은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아니고 사업 대상은 아니고 뭐 어쩌다 보니 복합화 뭐 이런 어떤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실제 복합화랑 오히려 더 좀 더 유사한 어떤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천시 보조금 31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특교금 31억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동기가 옥동초랑 비슷합니다. 용남중학교가 이렇게 학급이 정설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교실이 모자란 겁니다. 전교생이 약 700명 정도 되는데 급식소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특별교실이 8개는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학교에서는 필요한 시설을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이게 제때 이게 공급이 안 됩니다. 뭐 교실 한 칸 아니면 또 두 칸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의 어떤 플랜을 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시장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시장님 대형 투자 좀 해주십시오. 35억 주시면 경남교육청에서는 35억 교육감님 주신답니다.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교육감님께. 시장님이 진짜 그러죠. 예, 진짜 주신답니다. 그냥 그 교육감님 35억 주면 우리 줄게. 그래서 교육감님 가서 말씀드리니까 지자체에서 50%를 투자해 준다는데 우리 당연히 줄게. 이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들고 설계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후에 급식소 지으라고 20억이 또 교육청에서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설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설계 다 해놓고 또 새로 설계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사천시에 대형 투자금을 이렇게 많이 요구할 때는 학교에서도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무작정 우리가 그냥 30억 주십시오 할 수가 없어서 이 모든 시설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사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 약 1000평을 추가로 이제 개인으로 매입을 해서 학교에서도 같이 대형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약 8억 원의 부지 구입비를 추가로 투자를 해서 총 예산 91억, 부지 제외하면 사업비 84억으로 이제 이 건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약간 학교 안 걷고 약간 공장 같이 좀 싸게 지어가지고 좀 공장 같은데 저 뒤에 보이는 저 컨테이너 같이 생긴 거 있죠. 저게 이렇게 컨테이너 같이 쌓아놓은 게 용남고등학교고 앞쪽에 일자로 지어진 게 용남중학교고 공장 이게 복합화 시설이 되겠어요. 예. 옆에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용남고등학교라는 이 팻말이 붙은 저게 기숙사입니다. 우린 교육부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약간 신기하게 돼 있죠. 이게 뒤에 컨테이너 같이 쌓아놓은 저게 저래 봐도 이번에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고 건물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건물이 신기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긴 것도 공장 같지만 건축비가 여기가 연면적이 4,500제곱미터입니다. 4,500제곱미터인데 84억.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한 1,500제곱미터에 그 정도 8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좀 약간 공장 같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모양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굉장히 기능에 중시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이나 앞으로 어떻게 확장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전계획에서 교육 과정이 철저히 연구가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지어져 있지만은 저 건물도 대지 레벨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건물은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중정이죠. 저 중정을 가장 중시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 중정에서 아이들은 매주 버스킹을 합니다. 토요일 주말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도 와서 공연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와도 연결이 돼 있고 중학교도 연결돼 있고 외부로 운동장과 외부로도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용남중학교에서는 큰 3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탄소 중립 미래 교육, 그리고 마을 지역 연계, 창업 예술 교육, 이것을 일반 교육 과정, 방과 후 마을 학교까지 연결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뭐 텃밭, 녹색, AI, 그다음에 마을 지역 연계에 보시면 사천 미래 교육지구라고 해서 사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그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인근에 있는 유초 중고 학교와 이음 학교의 중심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교육 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비스쿨이나 창업 동아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킹 예술 쪽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미래교육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략적인 이런 모습들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접목이 돼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은 마을 학교에 요청을 해서 마을 강사 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을 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사가 마을 교사가 되어서 사천시의 다른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인데 뒤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 우주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경상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같이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동아리만 우리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가 40개입니다. 그 중에서 10개의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마을 학교는 또 따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약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감들을 보시면 크게 3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쪽에 피움 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시청각 교육실, 그리고 홀 앞에 이제 전실이죠. 거기는 라운지로 사용되고 있고, 체육관, 그리고 과학실, 메이커, 기술가사, 1층은 급식소, 제일 중요한 가운데 중앙광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외부에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 있고 주차장과도 연결성이 좋습니다.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은 평상시에 중고등학생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방과 후에 외부 학생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거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중간에 예산이 바뀌면서 이제 자투심을 2번 하게 되고 이 투자 심사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달쯤 첫 사용을 하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중앙 홀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킹하는 모습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점심시간에 놀러 온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교복이 다른 이 아이들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농땡이 시고 여기 와서 구경하고 있는 그 각고에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축제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날 수 있도록 예, 마을의 광장과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좀 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자연스러운 어떤 학교와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나도록 건물과 아이들이 함께 그런 것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아주 멋진 모습이 납니다. 특히 입체적으로도 나고 위에서 보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특히 저 멀리 고등학교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학생들이 여기서 다 고등학교를 보면서 가고 싶다 막 가스라이팅 나 저기 가야 될 텐데 뭐 이런 광고 효과 같은 것도 있고 2층에 있는 저 쭉 회랑이 향후에는 고등학교랑 2층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바로 쭉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마스터 플랜으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네. 엊그제 제가 밤에 찍어봤는데 요 뒤에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고 불 켜져 있는 고등학교의 모습이 보이지. 예. 250석의 아까 피움 홀이라는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용남 중고등학교는 시청각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250석 피움 홀을 사용을 해서 지금 장면은 뭐냐면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버스킹을 하는데 비가 오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 올 때는 실내에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거점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서 관내 9개의 학교의 학생들로 모여진 약 80명의 그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심 학교로서. 어제 우리 요 건물에 개관식을 했는데 그 개관식 때 축하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찍어 와봤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고 우리 관내 9개 학생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보시다시피 평무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평무대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뭐 연극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무대의 단을 없애고 무대를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에 대응하도록 설계가 됐고 이것은 관내 우리 이제 입학 설명회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고교 학점제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가 IB 학교 준비 학교입니다. 그래서 IB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왔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접이식 이제 수납식 관람석입니다. 전동 수납식 관람석 250석이기 때문에 필요 없을 때는 이것을 접어서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 보조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각실은 우리 학교에서 아주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조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기 측면에는 운동장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잔디구장 운동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예. 체육관입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에서 700명이나 되는데 체육관이 없다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특징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대가 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교의 체육관은 무대가 끝에 배치돼서 거리가 멀어서 축제나 다양한 활동에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측면에 배치해서 무대를 크고 아이들과의 거리를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움 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주 홀에 들어가기 전에 전시를 그냥 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기를 이제 피움 라운지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우리 관내 학부모 이제 운영위원장님 모셔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장면도 그렇고요. 학생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비즈쿨 학생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동아리 마을 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 피움 라운지에는 이제
제과 제빵, 커피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생들까지 바리스타 수업을 베이커리 수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마을 강사님을 모셔서 저기서 빵과 과자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지라는 특별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실이 2개가 있는데요. 일반 수업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 학교 수업에는 과학실을 이렇게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우리 정규 과정을 운영하지만 방과후에서는 다른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요리실 되겠습니다. 예, 요리실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요리 실습을 하지만 방과후가 되면은 인근 학생들이 와서 요리 수업을 하거나 우리 학생들이 요리 수업을 하는 마을 학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요리 수업 같은 경우에 확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교실과 이제 2개를 폴딩도어로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좀 크게 한다는 거 좀 그렇고요. 좀 이렇게 행사가 좀 크다 그러면 옆에 교실과 확장을 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은 요리실 옆에서 지금 다른 마을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목공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메이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공도 있고 요리도 메이크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디지털 메이크도 있습니다. 목공실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이 마을 교사가 되어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목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목공 수업이라 하면 저도 교장으로서 어디 목공 수업 한다고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가보신 선생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목공 수업이 아니고 사포질만 하고 사포 수업 갈다가 오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해서 재단까지 다 하고 만드는 그 과정을 다 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목공방을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급식소입니다. 예. 밑에 이제 급식소인데 공간 혁신을 하면서 특히 이런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도 뭔가를 구성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급식소입니다. 이 급식은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급식은 건드는 거 아니다. 예, 이겁니다. 완전히 엄청난 그 파워가 있어가지고 설계는 굉장히 좋았으나 나중에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단체로 오셔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일자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 이제 저희들의 이제 숨은 병기가 있는 게 뭐냐면 저쪽 끝에 보시면은 급식소의 문이 전부 다 폴딩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치해 놓은 이유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아까 마을 학교로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이 전체 급식소 전체를 행사 홀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열 수 있도록 폴딩도어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정을 통해서 빛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나중에 라운드 테이블을 설치해서 혼밥 먹는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중정도 설치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워낙 적은 건물이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는 생각도 못했고 조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원래 계획에는 저 중정에 멋진 나무도 심고 이렇게 꽃도 심어서 예쁘게 해줄라 했는데 지금 완전히 모래로 돼 있거든요. 저기가 이제 어제 준공식인데 저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제가 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풍선을 불어가지고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람에 불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예, 나무보다 저 풍선만 계속 오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계속 불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가운데 중정에다가 어제 애들이 풍선을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 바람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저희는 또 그 복합화 시설 중에서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했느냐면 우리 사천에서는 우주항공 메이크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메이크 스페이스를 저희가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한번 갖춰봤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수업에서는 정보 수업이나 다른 교과 수업을 합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근데 방과후가 되면은 메이커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저기 레이저 커트 할 수 있는 방이라든지 3D 프린터 실이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학생들이 직접 다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예, 레이저 커트 하고요, 커팅하는 거와 예, 3D 프린터실이 같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실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우리 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으나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훌륭한 시설물을 만들고 나니까 오히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이크 스페이스 센터를 우리 쪽으로 옮기겠다고 하신 겁니다. 운영비를 다 주고, 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시설도 다 이쪽으로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복합화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계속 시설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지금 떠안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인테리어를 못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그 프로그램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 코너를 인테리어 하면서 아이들이 야간에 자율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했던 인테리어를 하나씩 채울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코너에 저런 시설들을 마련했거든요. 어제 이제 중공식 했던 그 맨 마지막에 사진 한번 찍은 겁니다. 예. 우리 교육장님과 예,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커팅한 것입니다. 가운데 중앙 광장에서요. 네, 되게 그 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네요. 예. 그 학교 시설 복합화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외부에 공개해서 다른 아이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시설물을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아이들과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은 지금도 잘 외부가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외부인들께서 이런 복합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아까처럼. 그런데 오셔서 건물을 보시고 나서부터는 계속 사용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사천의 학부모 운영위나 그런 단체에서 아예 우리 건물을 그냥 아까 라운지를 그냥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약간 착각이 일으킬 정도, 우리가 지원층이 된 듯한 느낌, 예, 그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유치원 원장님들 이제 초대를 해서 다 관람을 시켜드렸더니만 특히 유치원에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유치원 사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아기 키우실 때 저도 그랬지만은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행사할 때 이 시청각실이 적당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충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운영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고, 예, 그렇게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공문을 각 면과 이제 학교에다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반응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복합화 시설도 아니고 사실 우리 학교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롯이 학교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떤 제도 보완에 의해서 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